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두 사람이라는 동화책을 그림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빌려 보셨나요? 아니면 그 참 제가 전해드린 그 얘기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어떻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림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은요 제가 옛것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책이 그리 얇지는 않아요. 마치는 글까지 합치면 351페이지가 되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좀 두꺼워요. 두께는 안 보이나? 351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근데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맞아, 이런 거 있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지? 이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읽으실 수 있는 책이거든요. 하나의 그 물건이나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페이지가 한 3페이지 이상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고, 그리고 그 얘기가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왜 앞에를 모르면 앞에를 안 읽고 뒤에를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 몇 권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어디를 펴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뒤에부터 읽어도 되고 중간부터 읽어도 되고, 그리고 351페이지 정도 되니까 약간 읽다가 배구 자둑 될 만한 책. 왜 읽다가, 책이 보통 얇고 조금 두꺼운 책은 배구자기 딱 좋거든요. 사람들이 뭐 무슨 책을 배?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읽다가 배구 잘 수도 있죠. 혹시 아나요? 자는 동안에 그 글들이 다 제 머릿속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딱 그 정도의 높이의 제 두께의 그런 책입니다. 지금 겉표지는 이렇고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것에 대한 그리움, 김종태 지음 이렇게 써 있고, 거기 소재로 이렇게 써 있어요. 잊혀져가는 거의 모든 것의 아름다운 풍경, 이렇게 돼 있죠. 작가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연대 법대를 졸업하고 예전에 대한전선이라는 거기 이제 회사 생활을 쭉 하시다가 야생화 시집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생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뭐 풀꽃, 너 꽃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풀꽃에 이름 붙이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 작가 선생님이고요. 여기 목차를 볼게요. 자, 목차 제가 보여드릴게요.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5부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목차를 처음으로 참 자세하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1부는 아득한 정경, 그래서 뭐 쪽, 봉숭아, 뭐 호롱불 등등등, 뭐 바구니, 버선 이런 거, 족두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2부에 보면 못다한 그리움, 그래서 맷돌, 뭐 다듬이 소리, 골무, 이렇게 제가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모르시는 것도 있죠. 너무 옛날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조친문, 채, 뭐 키, 건그레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알 듯듯하고 모를 듯한 그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부 보면 꿈이여 다시 한번 해서 나가 놀아라. 우리 이거 예전에 어떤 개그에서 어떤 유행어였어요. 나가 놀아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가 놀아라, 뭐 선앙당, 그다음에 뭐 달걀 귀신, 비니루 우산 뭐 이런 거 나오고, 4부에 보면 그래 이 맛이야 해서 음식에 대한 옛것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뭐 개떡,
짠지, 달고나, 눈가사탕, 수구레, 옥수수죽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5부에 보면 아 옛날이여 그래서 이제 그 외적인 거, 뭐 미닫이, 새끼, 처마, 창호지, 부채, 뭐 지게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만 들어도 아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좀 저처럼 연식이 되신 분들이죠. 알고는 있는데 이젠 더 이상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옛말이 돼버린 그런 것들, 그런 추억, 그런 그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지만 간략 그 아주 그리움 담뿍 담은 그런 글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창호지, 저 어렸을 때 창호지 발음, 창문, 그다음에 방문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호지는 제 기억에 매년 그거를 새로 이렇게 발라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 위에 풀을 발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창호지에 대한 거. 옛날에는 어머님들, 그러니까 할머님들 보면 쪽지잖아요. 비녀 이렇게 꽂아서. 그리고 요즘은 그 결혼식을 현대식으로 많이 하니까 족두리 안 쓰죠. 근데 이제 한복 입고 결혼하면 머리 위에 이렇게 족두리를 쓰는 그런 족두리 이런 말. 참 정겹죠. 예전에 있던 말들이니까 예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나갔지만 저는 성황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앙당 이런 말도 있고, 아까 잠깐 그 제가 1부, 2부, 3부 소개시킬 때를 보면 달걀 귀신이란 말도 나와요. 막 달걀 귀신이 쫓아온다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깨비도 있었고, 아 도깨비 그죠, 드라마도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었던. 근데 여기도 도깨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친숙하죠. 귀신이랑은 좀 다르게 도깨비는 좀 무섭긴 해도 되게 친근감 있는 그런 그 어떤 모습이라기 그 뭐 인물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 캐릭터가 무섭지만 친근감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다가 그 건그레라는 게 나와서 건그레가 뭐지? 하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제일 먼저,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래도 뭐 들어본 건데 건그레란 말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그레란 그 131쪽에 건그레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불쏘시개 구려 건그레. 건그레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젊은 사람들은 더구나 모른다. 한 50살이 되는 여성이라야 건그레를 알고 그것도 새카맣게 잊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덜어는 웃고 덜어는 씁쓸한 추억에 잠기게 된다. 건그레는 부엌에서 쓰는 조리기구로서 사투리도 아니고 분명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다. 건그레란 솥에 무엇인가를 찔 때 찌는 물건이 물에 닿지 않고 김으로만 있게 하기 위하여 바닥에 까는 도구로서 보통은 쌀이가지나 대가지를 엮어 만들지만 굳이 이렇게 엮어 만들지 않고도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놓아 임시로 만들어 쓰기도 했다. 조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열을 가하는 방법만도 삶기, 끓이기, 굽기, 볶기, 덮기, 데치기, 지지기, 튀기기, 조리기, 전자 가열하기가 있고 찌기가 있다. 찌는 것은 솥에 물을 붓고 열을 가하되 찌는 물건이 물속에 잠겨서는 안 되고 뜨거운 김으로만 물건을 익히는 법이다. 찌는 물건은 생선, 조개, 새우 등의 정식 요리도 있지만 건그레에 찌던 음식은 감자, 옥수수, 고구마, 찐빵들이다. 예전에는 먹을거리가 많지 않았다. 삼시세끼 때 밥 먹기가 힘들었고 보릿고개를 넘겼다고 해도 줄인 뱃속은 늘 헛헛했고 주전부리할 것은 통 없었다. 매를 캐 밥에 쪄먹고
뺄기를 뽑아 먹고 아카시아순, 보리깐부기, 송화, 아카시아꽃, 찔레꽃 등 닥치는 대로 먹고 먹어도 배는 고팠다. 이럴 때 요기도 되고 식량도 되고 집에 따라서는 주전부리도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게 감자, 고구마, 옥수수 찐빵이었다. 6월의 감자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마와 옥수수가 차례로 줄인 백구레를 채워주었다. 방석 모양으로 예쁘장하게 엮은 건그레를 쓰는 집도 있었으나 보통은 손쉽게 나무가지를 썼다. 남을 웃기려고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너스레를 떤다라고 하는데 너스레는 원래 허방다리나 솥바닥에 얼기설기 얹어놓은 나뭇가지를 말한다. 무엇을 찔 때 어머니들은 뗄나무에서 손가락 굵게 나뭇가지를 간추려 솥 밑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이 나뭇가지에 닿지 않을 정도로 물을 붓고 그 위에 감자나 고구마를 얹고 쪘다. 옥수수나 감자나 고구마를 물속에서 삶으면 터지고 무르고 자양분이 다 빠져나와 맛이 없다. 그래서 찌는 법을 찾아냈고 찔 때는 건그레가 필요했다. 잘 엮은 것도 건그레이지만 너스레도 건그레였다. 지금은 먹을거리가 많고 압력솥에, 찜통에, 주방기구도 다양하지만 40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었다. 건그레 위에 하얀 배부자기를 깔고 보처럼 찐빵을 찔 때면 단팥이 없는 맨빵도 꿀맛이었다.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헤쳐오면서 지금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든 세대가 지금이 50이 넘는 세대들이다. 제 배가 불러 가난을 모르는 실성한 신세대들은 가난을 모르는 싱싱한 신세대들은 쉰 세대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 세대들이야말로 건그레 세대이다. 한낱 나뭇가지이지만 온갖 뜨거운 김을 참아가며 감자며 고구마며 옥수수를 쪄낸 그 건그레처럼 못 배우고 못난 비련의 무지렁이여도 자식 하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듯하게 키우겠다고 가난 많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이를 악물며 청춘을 불살라온 세대들이요. 지금의 풍요를 만들어낸 세대들이다. 건그레 세대이지만 다 쓰고 난 건그레를 아궁이에 던져버리듯이 망각하거나 버리거나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뿌리인 것이다. 이게 건그레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뭐 50세대 뭐 40이 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책이 2010년도에 나온 거라서 지금보다 7년 전이니까 그때 뭐 40년?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60이 넘으신 분들한테 60이 넘으신 분들이 기억하시는 거겠죠. 건그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찜솥 안에 그 스텐이나 뭐 이런 걸로 돼서 찜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나뭇잎 같은 걸로 엮어서 깔아놓은 그 찜판, 그게 건그레였었나 봐요. 참 이름이 이쁘죠. 건그레, 뭐 너스레. 아무튼 여기 보면 보자기에 대한 것도 나와요. 근데 요즘은 보자기 많이 안 쓰죠. 그냥 뭐 쇼핑 봉투 아니면 비닐, 일회용 비닐 이런 데다가 많이 넣어주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보자기로 뭐 음식을 덮어놓기도 하고 어떤 선물을 할 때도 이렇게 보자기로 예쁘게 싸서 정성스럽게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뭐 과일, 어떤 과일도 보자기 바구니에 담아서 그다음 보자기로 예쁘게 싸서 어머님이 이렇게 누구 갖다 드려라 하고 저한테 주신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자기도 많이 없죠. 근데 이 책에는 보자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너무 덥고 짜증날 때 한번 옛날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책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서 혼자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반 이상 모르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소개해 줬는데요. 그 친구들도 반응은 비슷했어요. 굉장히 읽는 내내 미소를 지으면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추억, 뭐 옛것, 그리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약간 그런 미소, 행복 이런 걸 아주 크지는 않지만 흐뭇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더운데 잠깐 짜증 나거나 할 때 이 책, 옛것에 대한 그리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좀 더 편안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